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3회 CBT 실전 문제 2과목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얼음과 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얼음과 드라이아이스 등 냉동고 작업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1. 더운 물과 더운 음식을 섭취해야 하죠. 3. 혈액순환을 위해 틈틈이 운동을 해야 하죠. 4. 오랫동안 한 장소에서 고정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죠. 정답은 2번 가능한. 식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더운 환경에서 작업 시 식염을 많이 섭취하죠. 다음 중 정성적 아날로그 표시 장치를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성적 아날로그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1번 전력계. 택시 요금과 같이 신속 정확한 값을 알고자 할 때에는 정량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죠. 비행기 고도의 변화를 알고자 할 때, 자동차 시속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 색이나 형상을 암호하여 설계할 때에는 정성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죠. 다음 중 눈이 식별할 수 있는 관역의 최소 특징이나 관역 부분들 간의 최소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관역의 최소 특징이나 관역 부분들 간의 최소 공간을 의미하는 것을 묻는 문제죠. 정답은 1번 최소 분간 시력은 눈이 식별할 수 있는 표적의 최소 공간을 말하죠. 그렇죠? 청각 신호의 위치를 식별할 때 사용하는 척도는 청각 신호의 위치를 식별할 때 사용하는 척도를 찾는 문제죠. 정답은 3번 MA 최소 가청 각도죠. 음성통신에서 소음 환경 지수는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음성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음성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노이즈, 메시지, 스피커는 음성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이지만 정답은 2번 블랙보드, 흑판은 시각 시스템의 구성 요소죠. 음의 높이, 무게 등 물리적 자극을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특정 감각기관의 변화 감지역은 표준 자극에 비례한다라는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변화 감지역은 표준 자극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정답은 3번 웨버죠. 웨버 법칙은 외워두는 게 좋죠. 통제 표시비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통제 표시비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소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공차, 조작시간, 목축거리와 정답은 3번 일치성이 아니라 계기의 크기, 방향성을 포함하여 통제 표시비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소죠. 인간이 기대하는 바와 자극 또는 반응들이 일치하는 관계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극과 반응들이 일치하는 관계를 찾는 문제죠. 정답은 3번 양립성은 인간의 예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죠. 심장박동 주기 동안 심근의 정기적 신호를 피부에 부착한 전극들로부터 측정하는 것으로 심장이 수축과 확장을 할 때 일어나는 정기적 변동을 기록한 것은 심장이 수축과 확장할 때 일어나는 전기적 변동을 기록한 것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3번 근전도계는 국부적 근육 활동의 증폭을 기록하는 기기죠. 신체 활동의 측정은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윗팔은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아랫팔만을 편하게 뻗어 작업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랫팔만 편하게 뻗어 작업할 수 있는 범위를 찾는 문제죠. 정답은 1번 정상 작업력으로 34에서 45cm 정도라고 하죠. 최대 작업력은 55에서 65cm 정도죠. 그렇죠? 인간기계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인간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2번 인간과 기계가 모두 복수인 경우에 종합적인 효과보다 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골격계 질환의 인간공학적 주요 위험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근골격계 질환의 인간공학적 주요 위험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죠? 과도한 힘, 부적절한 자세, 단순 반복 저것과 정답은 3번 고온의 환경, 환경이 아니라 진동과 접촉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여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이죠. 단위 면적당 표면을 떠나는 빛의 양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단위 면적당 표면을 떠나는 빛의 양을 정답은 1번 희도라고 하죠. 해설의 희도는 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를 말하죠. 건습 지수로서 습구 온도와 건구 온도의 가중 평균치를 나타내는 옥스포드 지수의 공식으로 맞는 것은 옥스퍼드 지수의 공식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3번 옥스퍼드 지수 WD는 0.85W 습구온도 플러스 0.15D 건구온도로 계산하죠. 하나의 특정한 자극만이 발생할 수 있을 때 반응에 걸리는 시간을 단순 반응 시간이라 하는데 흔히 실험에서와 같이 자극을 예상하고 있을 때 전형적으로 반응 시간은 약 어느 정도인가? 자극을 예상하고 있을 때 반응 시간은 정답은 1번 0.15에서 0.2초 정도 걸리죠. 자극을 예상하지 못할 경우 반응 시간은 0.1초 정도 증가한 0.25에서 0.3초 정도 걸리죠. 그렇죠?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인원의 부상이나 시스템 전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고 제어가 가능한 상태의 위험 강도는 중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고 제어가 가능한 상태의 위험 강도를 찾는 문제죠. 정답은 3번 범주 3 한계적은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경미한 상해 시스템의 성능 저하 정도죠. 화학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관계 자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안전성 평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운전 요령, 공정 개통도, 화학 설비 배치도는 1단계 관계 자료 작성 준비 단계이지만 정답은 2번 임금 현황은 안전성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죠. FT도에 사용되는 다음 기호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그림 기호의 명칭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4번 그림은 우선적 AND 게이트로 사건이 발생할 때 먼저 일어나는 것에만 출력이 발생하죠. 이 문제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FT도에서 풋셀의 알고리즘에 의해 구한 컷셋으로 옳은 것은 풋셀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한 컷셋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모양은 AND 게이트, 이 모양은 OR 게이트가 되죠. 따라서 여기는 AND, 여기는 OR, 여기도 OR이 되겠죠? 컷셋을 구하기 위해서 AND는 가로로 표현을 하고 OR은 세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컷셋 T는 A1과 A2가 AND 게이트로 연결이 돼 있죠. A1은 1과 2의 OR 게이트, A2는 3과 4의 OR 게이트입니다. 가로 연결은 AND, 세로 연결은 OR이므로 1, 3, OR이므로 1, 4, OR이므로 2, 3, OR이므로 2, 4. 따라서 정답은 2번 1, 3, 1, 4, 2, 3, 2, 4가 되겠죠? 평균 고장 시간이 6 곱하기 10의 5승 시간의 요소 2개가 직렬계를 이루었을 때의 개의 수명은 직렬계를 이룰 때 개의 수명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직렬계의 수명은 요소수분의 평균 수명으로 계산합니다.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요소 2개, 2분의 평균 고장 시간, 고장이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므로 평균 수명이 되겠죠? 6 곱하기 10의 5승시간. 계산하면 3 곱하기 10의 5승시간. 정답은 2번 3 곱하기 10의 5승시간이 되겠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